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이 저울을 천칭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균형이 딱 잡혀 있는 상태인데요.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은 불균형의 상태가 되겠죠. 자, 오늘 사회 분야 비문학 독서 자료입니다. 세력 균형 이론인데요.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힘없는 국가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뽑아봤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동물의 세계는 강자만이 살아남습니다. 만약에 사람들도 야생의 상태라면 동물처럼 약육강식의 상황을 맞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행히 인간에게는 법이 있어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평등한 것은 아니겠죠.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절 힘이 없는 학생과 힘 있는 학생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힘 없는 아이는 힘 있는 아이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힘 있는 아이에게 복종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국제 규범이 있어서 약한 나라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우리나라와 중국이 대등한 관계에 있을까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동맹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우리와 동맹을 맺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힘이 약한 나라가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 이유는 다른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강대국의 협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세력 균형과 국제 정치 질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세력 균형 이론입니다. 다양한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 정치 현실은 국가들 사이의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약육강식의 상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를 위협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려고 하는 패권 추구 시도가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다. 일본이 그렇고, 유럽의 독일이 그랬고, 이탈리아가 그랬죠. 패권은 힘으로 압박하는 권력입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권력이 바로 패권이 되겠죠. 자, 패권 추구의 시도는 결국은 국제 정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이러한 우리의 국제 현실을 약육강식 상태가 될 수 있다. 또 패권 추구 시도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에 직면하여 국가들이 자신의 생존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 세력 균형이다. 한 나라가 한 나라가 강했을 때 작은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한편이 되면은 또 세력 균형을 이룰 수도 있겠죠. 자, 세력 균형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국가들 사이에 힘이 고르게 분포되어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을 때 국제 정치 체제가 안정적이라고 보는 것이 세력 균형 이론이다. 자, 한 나라가 만약에 굉장한 힘을 갖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나라는 힘으로써 무엇인가를 하려 하겠죠. 자, 국가 간에도 국제 관계에도 세력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세력 균형 이론입니다. 자, 세력 균형 이론의 뜻과 세력 균형의 뜻과 세력 균형 이론입니다. 국가들이 자신의 생존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 세력 균형이다. 국가들 사이에 힘이 고르게 분포되어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을 때 국제 정치 체제가 안정적이라고 보는 것이 세력 균형 이론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가 독립성을 위협받게 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은둔과 동맹 등이 있다. 자, 은둔은 숨는 거죠. 동맹은 다른 나라와 힘을 합치는 것이다. 그죠? 자, 국가 위협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은둔과 동맹입니다. 먼저 은둔은 국제 정치 질서의 흐름을 외면한 채 다른 나라와의 문호를 닫고 교류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은둔의 뜻인데요. 과거 우리나라의 쇄국 정책이 바로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외국 상황을 모르니까 더 발전의 방해를 받고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죠. 더구나 요즘은 혼자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은둔은 세계화가 진행되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현재의 국제 정치 질서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자, 은둔의 한계죠. 은둔의 한계고요. 그래서 국제 정치에서는 위협적인 국가에 대항해 다른 국가와 동맹을 형성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자, 동맹을 맺는 이유는 국제 정치에서 위협적인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동맹은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안보 협력을 위해 두 국가 내지는 여러 국가들 사이에 맺어진 공식적 내지는 비공식 협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 한미 동맹이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동맹의 뜻이고요. 실제로 국제 정치 질서하의 많은 국가들은 다른 나라와의 동맹을 형성하고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특정 국가의 패권 추구를 좌절시키기도 하였으며, 독일에 대항해서 유럽과 미국이 또 동맹을 맺어서 그렇게 했죠. 자, 여러 국가가 존립을 유지하고 공존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자, 동맹의 역할, 동맹의 좋은 역할이죠. 자,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은둔과 동맹입니다. 은둔은 적합하지 않죠. 어떤 국가가 독립성을 위협받게 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은둔과 동맹 등이 있다. 은둔은 다른 나라와의 문호를 닫고 교류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동맹은 안보 협력을 위해 두 국가 내지는 여러 국가들 사이에 맺어진 공식 내지는 비공식 협정입니다. 자, 세력 균형 이론에 따르면 세력 균형은 국제 정치 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자, 세력 균형 이론의 두 가지 기능입니다. 자, 세력 균형은 압도적인 힘을 가진 패권 국가로부터 주권 국가로서의 독립과 자율성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자, 패권 국가의 행태로부터 약한 나라가 지배받는 것, 자율성을 잃는 것, 독립과 자율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예가 나오네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영국, 미국, 소련 등의 연합국은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독일과 일본의 동맹을 맺어 대항함으로써 독립국가로서의 지위와 자율성을 유지하였는데, 자, 이는 곧 세력 균형의 결과라는 것이다. 만약에 프랑스 한 나라가 독일을 상대했으면 어려웠겠죠. 자, 사례를 통해 진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세력 균형 이론은 힘의 균형을 통해 전쟁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자, 냉전 시기 세계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양극 체제를 형성하였는데 두 개의 초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에 의해 세력 균형이 유지되면서 핵무기가 사용되는 세계대전의 발발이 억제되었습니다. 자, 전쟁을 방지하는 기능도 했네요. 자, 세력 균형의 두 가지 기능, 독립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세력 균형은 압도적인 힘을 가진 패권 국가로부터 주권 국가로서의 독립과 자율성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힘의 균형을 통해 전쟁을 방지하는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력 균형 이론은 오랜 세월 동안 국제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져 왔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비판을 받게 되었다. 아까 자율성을, 독립을 유지할 수 있고 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지만 또 다른 점이 또 있겠죠. 자, 세력 균형 이론의 의의와 비판입니다. 세력 균형 이론에 대한 양면적인 시각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먼저 국제 정치에 있어서 패권 구조, 즉 단일한 패권 국가에 의한 힘의 지배 양상은 세력 균형에 의해 나타날 수 없는 것이지만 국제 정치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세력 균형 이론에 따르면은 한 나라가 강하면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대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국제 정치 현실에서는 단일한 패권 국가가 굉장한 역할을 할 경우가 있죠.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입니까? 또 세력 균형 이론에 의하면 약소국들은 패권 국가에 대항하여 동맹을 형성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자국을 위협하는 국가에 편승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위협하는 국가에 어쩔 수 없이 그래 동맹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동맹이라는 형태로 결합함으로써 그 나라에 복종함으로써 자신들을 보존하는 거죠. 대체로 약소 국가들이 자신을 위협하는 패권 국가에 저항할 엄두가 나지 않거나 적절한 동맹국을 찾을 수 없을 경우 자국을 위협한다. 요즘 아마 우리 미국 같은 패권 국가가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겠죠. 자, 이처럼 세력 균형 이론의 내용과 배치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세력 균형 이론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자, 일과에는 결국 패권 국가가 힘으로 지배하는 양상이죠. 자, 또 세력 균형 이론에 의하면 자, 약소국들은 패권 국가에 대항하여 동맹을 형성해야 하지만 자, 실제로는 자국을 위협하는 국가에 편승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자, 앞에 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있네요. 자, 이처럼 세력 균형 이론의 내용과 배치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세력 균형 이론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세력 균형 이론과 배치되는 양상들은 패권 국가가 힘으로 지배하는 양상과 자, 자국을 위협하는 국가에 편승하는 것이 되겠죠. 자, 세력 균형 이론의 한계입니다. 자, 세력 균형 이론에 따르면 세력 균형에 따르면 단일한 패권 국가의 힘에 의한 지배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 또 약소국들은 패권 국가에 대항하여 동맹을 형성하지 못하고 편성하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을 단락을 기준으로 문장으로 요약하고 주제를 파악해 보세요. 늘 하는 말입니다. 국어 공부의 기본은 본문 중심의 학습, 반복과 복습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는 것은 사고력 확장의 필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국어 공부의 기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것은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고요. 자, 오늘 세력 균형 이론을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